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자주 나올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경찰 조사 끝나면 온라인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본인 진술은 미리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등사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피고인 측에서 보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지워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술 내용 자체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전부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진술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피해자 조사 때 많이 나오는 질문. 피해의자와 어떤 관계인가요? 수사관이 거의 반드시 묻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 처음 본 사람인가, 또는 지인인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였다, 동아리 선배였다, 소개팅 상대였다, 연인 사이였다,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다. 전부 의미가 다릅니다. 경찰은 관계의 시작부터 사건 당시 관계까지 확인합니다. 나중에 피해의자가 서로 호감이 있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피해자 조사 때 자주 나오는 질문. 술을 마셨나요? 얼마나 마셨나요? 특히 중간간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소주 몇 병, 맥주 몇 캔까지 다 물어봅니다. 평소 주량은 어느 정도인지, 기억이 끊긴 시점은 언제인지, 깨어났을 때의 상황, 장소, 옷 상태, 주변 환경,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라고만 말하지 마시고요. 기억이 안 나는 구간과 기억이 나는 구간을 최대한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피해자 조사 때 자주 나오는 질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 가장 핵심 질문이죠. 수사관이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피해 장면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전, 사건 당시, 사건 직후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받으시기 전에 몇 시에 만났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이후 어떻게 귀가했는지 등 타임라인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 조사 때 자주 나오는 질문.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나요? 피해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질문이죠. 마치 의심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수사관은 나중에 피의자 측에서 정말 피해를 입었으면 왜 바로 신고 안 했겠느냐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조서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서워서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가족에게 알릴 수 없거나 주변과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직장을 잃을까 우려돼서 어떤 경우는 이게 진짜 범죄가 되는지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 조사 때 자주 나오는 질문. 피의자는 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피의자 측은 합의된 관계였다.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수사관은 반드시 피해자 입장을 확인합니다. 이 질문은 피해자를 의심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양측 진술이 왜 다른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 여섯 번째, 피해자 조사 때 자주 나오는 질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범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항한 방법, 저항이 제한됐던 이유, 당시 공간의 특성, 나와 상대방의 동작, 당시 심리 상태, 그로 인해서 입은 상해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피해자 조사 때 자주 나오는 질문.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나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나요?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수사관이 반드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추가 증거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건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자의 처벌 희망 진술이 수사의 방향과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고
추가 자료 제출 의사는 향후 보완 수사의 근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성범죄 사건을 10년 넘게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자, 피해자분들은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경찰 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공식 기록이에요. 따라서 조사 받으시기 전에 당시 타임라인, 동선, 주고받은 연락, 음주 여부, 신고 경위 이런 걸 미리 정리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서 말했다가 물증과 배치가 돼버리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